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30위안 되나요? 30위안은 있나요? 제가 빌릴 수 있어요. 30위안을 빌릴 수 있으면 50위안도 빌릴 수 있잖아요. 벌금을 좀 덜 내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내일 우리 중대에 오세요. 얼마 전 그녀가 전동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어제 잡혔을 때 그녀의 휴대폰에 돈이 다 떨어지고 겨우 30여 위안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벌금 50위안을 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시정부 직원이 그녀에게 돈을 빌려서 내라고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노점에서 장사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녀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니까 시정부 직원은 가스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50위안을 그녀에게 보내서 벌금을 낸 겁니다. 내가 너를 무서워할 것 같으면 이 옷을 안 입지? 당신 뭐가 대단해? 뭐 하는 거야? 왜 내 차를 빼앗으려 하는 거야? 중국의 오만한 시정부 직원들이 또다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절강성 영파에서 한 뉴스가 빠르게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한 50대 여성 노점상이 무허가로 장사를 하다가 시정부 직원에게 단속을 당해 50위안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노점상은 돈이 부족해 겨우 30위안만 가지고 있어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시정부 직원은 그녀에게 돈을 빌려서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행동을 두고 이런 건 사람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말이라 곳곳에서 방법을 짜내 수입 창출을 하려고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에는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시정부 직원들이 길가에서 임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그들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시정부 직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은 근무증 있어요? 그럼 왜 저를 단속하는 거죠? 왜 저를 단속하는 거죠?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는 시정부 외주 직원이라고요. 그럼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세요. 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줘야 해요? 당신이 나에게 안 보여주면 왜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해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와서 저를 단속할 수 있나요? 당신 증명서 꺼내서 보여주세요. 법 집행증 있나요? 두 분 법 집행증 있나요? 왜 내가 단속을 못하죠? 당신들이 행정적 강제 처벌을 내렸잖아요. 법 집행증 없이 어떻게 그런 처벌을 내릴 수 있죠? 공원에서 예술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장애인들까지 시정부 직원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음향 장비까지 압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반박을 당해 말문이 막혔고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은 연달아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당신들은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나요? 감숙성 지진 때 여러분은 가본 적 있나요? 친애하는 친구들, 저는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미운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여기서 돈을 좀 벌려고 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왜 당신들은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나요? 이런 시정부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사람들을 내쫓는 일은 현재 중국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시정부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까지 가서 법을 집행하고 심지어 민간인의 집까지 찾아가서 법을 집행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도로에서 법을 집행하는 건 문제없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나요? 법 집행증 꺼내세요. 법 집행증 꺼내세요. 법 집행증 어디 있어요? 법 집행증명이 없으면 지금 110에 신고해서 당신을 구속시킬 거예요. 법 집행증 없으면 110에 신고할 거예요. 법 집행증 안 보여주면 110에 신고할 겁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제가 당신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했나요? 이렇게 바로 제 집에 들어오다니. 당신들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유주택에 무단 침입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구청장에게 전화할까요? 전화를 걸어도 괜찮아요.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저는 성급 직책이에요. 현재 중국 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으며 많은 사람이 실직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회 시스템은 대규모 빈곤층을 초래했으며 하청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정부 직원과 교통경찰이 부과한 벌금을 낼 돈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말하는 벌금 경제인가요? 최근 심천의 한 배달원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헬멧을 썼고 전기자전거에도 번호판을 부착했으며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교통경찰에게 벌금을 부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어요.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제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감시 카메라에서 제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을 보내온 거죠. 그는 그걸 보면서 말하길 당신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더니 벌금 50위안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내가 하루에 얼마 버는데 나는 그런 길을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사륜차를 탈 자격이나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 도시에서 일하고 이 도시를 위해 헌신하며 이 도시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륜차를 살 돈이 없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국 각 지역 교통경찰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에서 한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운전 중 피로로 서비스 구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교통경찰은 그를 깨워 피로 운전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화물차에 장착된 북두 시스템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기록하며 운전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경고를 바랍니다.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는 분명히 차량을 서비스 구역에 주차하고 규정대로 휴식을 취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금을 부과받았을까요? 그는 이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분노하며 이와 같은 법 집행 방식에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많은 네티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휴식 중인 운전자를 깨워 피로 운전 벌금을 부과하는 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교통체증이 심해서 4시간을 운전했는데도 서비스 구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때도 반드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네티즌들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벌금이 아니라 분명히 운전자가 피로로 운전 중임을 알면서도 교통경찰이 운전자를 잠에서 깨워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벌금 부과가 정말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고려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수입을 올리기 위한 벌금 부과인가요? 왜 운전자가 잠에서 깬 후에 다시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다시 잠들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피로로 운전 중인 운전자가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벌금은 큰 문제이며 매우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분별한 벌금 부과가 기업을 쉽게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에게 있어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지 칼날을 외부로 향해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데 힘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민간인과 기업에 대한 벌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온라인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무안시 강서 등 지역 시장에서는 정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점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닫네? 이거 더빙한 게 아니라 원음입니다. 세상에 가자 돌아가자 어지럽다 어지러워. 내가 오늘 신흥성에 오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 너무 한산했습니다. 알고 보니 패딩 점퍼 단속이었군요. 신홍성 시장, 정부가 패딩 품질을 조사하려 하는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위조 패딩 점퍼와 관련된 뉴스 보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상공업 관리부서가 위조 패딩 점퍼를 조사하러 온다고 하자 상가가 깜짝 놀라 무한 한정과 상권이 집단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인산인해를 이뤘던 한정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현지 상인들이 도산해 도망치는 참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자 분립 위장지하라는 말이 있죠. 한두 가게가 도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상점이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방식은 단순한 퇴출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금을 빼돌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몇 백만 위안, 심지어 몇 천만 위안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패딩 판매업체는 공급업체의 공급가 수백만 위안인 패딩을 70만 위안에 팔고 공급업체에게 지불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자신도 도망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료업계가 부동산 산업처럼 연쇄적인 붕괴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의료 산업은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올해 의료업계의 주요 피해 지역은 단지 패딩만이 아니라 외투도 단속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패딩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무안, 남창 등 대부분의 도매 시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우시장도 상반기에 반 이상이 문을 닫았죠. 사실 패딩만 단속을 받은 게 아니라 외투도 엄격히 단속 중입니다. 우리 집도 2번 단속을 받았지만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파성시장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주요 피해 지역은 우시항구 아래입니다. 많은 상점들이 거의 다 폐업 상태입니다. 또 다른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품목이 가장 다양한 가정용 직물 중심지 중 하나인 남통 첩석교 가정용 직물 시장은 얼마 전 가짜 솜털 패딩 사건이 CCTV에서 보도된 후 지금은 전체 첩석교 가정용 직물 시장이 문을 닫았고 설 연휴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위생용품 사건 이후에 전체 첩석교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생용품을 조사한 후 지금은 여기에 솜털 이불, 비단 이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이제 모든 침구류를 검사하고 지퍼헤드가 불합격이라면 그것도 검사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11시가 넘었는데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번화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상점이 일제히 문을 닫고 하나도 열려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 비어있어요. 이렇게 발전해 가면 올해 상인들이 본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 이 시장에 온 사람들이 보면 상점 문이 다 닫혀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0시가 넘었는데 하나도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번 정도니 전체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미쳤어요. 보셨죠? 다 문을 닫았어요. 첩석교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매장을 조사하고 있고 들리는 말로는 공장도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계속해서 1월까지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한탄하며 말합니다. 새로운 점검이 시작되었네요. 정부는 정말 남통 가정 섬유 시장을 망가뜨려야만 끝낼 건가요? 정말 그곳 사람들은 현재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구매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구매를 꺼리고 있고 판매자도 이번 사건으로 판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주문도 하지 않게 되죠. 주문이 없으니 제조업체는 일이 없어 근로자들이 수입이 없어집니다. 업자들은 주문도 못하고 판매도 할 수 없어 자연히 수입도 없겠죠. 지금은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판매할 기회가 왔는데 잠깐 나아지더니 바로 해방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점검, 개선, 영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서민들은 점점 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공장을 돌았는데 모두 기업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도 힘들지만 정부의 점검은 매우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나 세무는 괜찮은 편이라 수정할 기회도 주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는 정부가 봐주면 되고 봐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심각하면 몇 달 정지를 먹을 수도 있어 다들 매우 걱정합니다. 문 닫을까봐 걱정해야 하고 정리정돈하라고 할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사회는 진짜 민간 기업들에 대해 좀 더 관용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